사는 길 위에서 결국 내 삶을 흔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40대 이후를 살아온 많은 이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젊을 때는 능력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다. 성실하게 일하면, 계획을 잘 세우면 반드시 보상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곁에 있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의 몇 년, 아니 10년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가 돈 문제 앞에서는 낯설게 변하였다. 명절 자리에서 괜한 비교와 시기로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퇴직 후 누군가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기억 또한 많을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 잘못 만나면 10년 고생한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거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람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였다. 사업을 키운 비밀도 결국 사람이었고 수많은 위기를 건너게 한 힘도 역시 사람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 삶이 무너지고 사람을 잘 만나면 내 삶이 다시 세워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어떤 눈빛과 표정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남을 만한 사람인지,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실제 정주영 회장이 말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은 피해야 한다. 이 눈빛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늘 싸움으로 만든다. 상대의 의견을 듣는 순간 눈매가 번쩍이며 마치 적군을 꺾듯 달려든다. 그 앞에서는 내 말이 존중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를 꺼냈다가도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는 공격뿐이다. 정주영 회장 역시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계약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기회였다. 그러나 회장은 단호했다. 저 눈빛은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계약을 끊었다. 주변에서는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며 웅성거렸으나 시간이 지나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다른 회사와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눈빛 하나가 미래의 재앙을 예고한 것이었다. 우리 일상에서도 다르지 않다. 가족 모임에서 늘 논쟁을 일삼고 동창 자리에서 상대를 꺾으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과 오래 지내면 내 삶의 평화가 깨지고 내 시간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모된다. 말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치는 법이다. 4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다. 그 귀한 시간을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에 갉아먹히는가, 아니면 평온하게 쓰는가.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무게를 갈라놓는다. 그러므로 번뜩이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둘째, 뒤틀린 미소를 짓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남의 불행을 들었을 때 입꼬리가 잠시 비틀리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겉으로는 웃지만 그 눈빛은 싸늘하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미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겉으로 아무리 친절을 가장해도 불행 앞에서 드러나는 표정 하나로 그는 상대를 판단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표정과 눈빛은 감추지 못한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하다. 내가 힘들다 말했을 때는 시큰둥하다가 내가 잘 되었다 말하면 더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 나의 행복을 축하하는 듯 보이지만 속마음은 오히려 나의 불행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곁에 있어도 결국 내 진심은 벽에 부딪히고 내 삶은 조금씩 갉아먹힌다. 40대, 50대를 살아오며 우리는 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넘어질 때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 함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뒤틀린 미소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셋째, 생기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이 눈빛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삶의 의지를 내려놓은 흔적이다.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의지도 없는 이들이다. 중요한 순간에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정주영 회장도 이런 눈빛을 가진 자에게 일을 맡겼다가 큰 손해를 겪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그저 지시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였다. 결국 프로젝트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 대가는 회장이 직접 짊어져야 했다.
우리의 삶에서도 생기 없는 눈빛은 전염된다.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꿈꾸던 목표도 흐려진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였을 뿐인데 어느새 나조차도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고 체념하게 된다. 40대 이후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생기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 벽에서는 내 남은 시간조차 흐려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넷째, 불평으로 새겨진 깊은 주름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긴 주름이 아니다. 늘 찡그리며 불만을 쏟아낸 흔적이다. 이런 얼굴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다. 정주영 회장은 한 부서장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았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그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만 흘러나왔다. 결국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회사는 재정난에 빠졌다. 회사를 무너뜨린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태도였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만날 때마다 세상 탓, 남 탓, 과거 탓만 늘어놓는 사람. 그와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도 똑같이 굳어진다. 표정이 굳고 삶이 무거워지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 4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힘이다. 그 힘을 잃지 않으려면 불평의 주름을 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에도 똑같은 주름이 새겨지고 내 삶까지도 무너져 버린다. 다섯째, 차갑고 감정 없는 눈빛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당신이 기쁜 일을 전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람, 슬픈 일을 전했는데도 아무런 공감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어도 그 눈에는 온기가 없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 초기에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과 계약한 적이 있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으나 눈빛은 늘 무심했다.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고 계약은 큰 손해로 끝날 뻔하였다. 회장은 뒤늦게 깨달았다.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도 그런 눈빛은 위험하다. 감정 없는 눈빛은 결국 책임 없는 태도와 연결된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 사람은 결코 내 곁에 서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나만 혼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눈빛으로 드러난다. 차갑고 감정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여섯째, 가짜 친절에 속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늘 친절하고 따뜻해 보인다. 항상 미소를 짓고 말투는 매끄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다. 그러나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든다. 정주영 회장은 재물을 관리하던 한 인물을 떠올렸다. 그는 늘 완벽한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도덕의 본보기라 불렸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것은 충격이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 완벽한 미소는 결국 가면이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한다. 처음에는 참 친절하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의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그러므로 가짜 친절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너무 완벽한 미소, 지나치게 연극 같은 말투는 경계해야 한다. 일곱째,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눈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피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그림자다. 정주영 회장은 한 기술 공급업체와 협상할 때 이 경험을 했다.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묻자 상대는 갑자기 시선을 떨구었다. 그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회장은 이미 답을 알았다. 결국 그들은 재정 정보를 숨기고 있었고 뒤늦게 큰 문제가 드러났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므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여덟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분노, 냉소, 무기력,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사람의 기운은 전염된다. 곁에 오래 있으면 나조차 그들의 말투와 표정을 닮아간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절대 곁에 두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닳는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무너진다. 4060대의 삶은 이미 한 번은 풍파를 겪은 세월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하다. 그 시간을 남의 불평과 냉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정주영 회장의 원칙. 정주영 회장은 입버릇처럼 말했다. 사람 잘못 만나면 10년 고생한다. 그는 사업 초기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다. 상대의 눈빛, 표정, 말투, 태도 하나까지 관찰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면 아무리 큰 기회라도 단칼에 끊었다. 심지어 오랜 친구와도 결별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 문제에서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적 정을 이유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관계의 결단은 고통스러웠으나 그 고통을 미루면 더 큰 상처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내 시간과 내 평판을 앗아간다. 4060대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다.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판은 한 번 잃으면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지키며 잘못된 인연을 끊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사람을 멀리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가?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사람을 끝까지 믿어라. 그러나 눈먼 믿음이 아니라 확인된 믿음으로 믿어라. 그는 곁에 둘 사람을 고를 때 언제나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단순했지만 강력하였다. 첫째, 책임지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아무나 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시험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변명을 늘어놓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지, 그리고 누가 묵묵히 방법을 찾는지. 그 순간 진짜 사람이 드러났다. 실제로 어떤 부장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뛰어들어 문제를 수습했다. 회장은 그를 더 큰 자리에 올렸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책임지는 자만이 성장한다. 이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 등을 떠밀고 내 인생을 지탱해준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사람은 쉽게 약속한다. 도와줄게. 곧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정작 행동은 없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결코 곁에 오래 두지 않았다. 그는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약속한 품질을 지켰는가? 약속한 날짜에 끝냈는가? 약속한 대가를 주었는가? 이 세 가지를 지킨 사람만을 신뢰했다. 한 번은 협력업체가 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나 변명 대신 새벽부터 나와서 직접 자재를 옮기고 손해를 감수하며 마무리했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단번에 다시 기회를 주었다. 그는 말했다. 말은 누구나 하지만 행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같다. 말로 위로하는 사람보다 직접 발걸음을 옮겨주는 사람, 축하한다는 말보다 시간을 내어 찾아와 함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셋째, 기회를 나누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성공했을 때 혼자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회를 함께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 정주영 회장은 언제나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혼자만의 불을 쌓지 않았다. 함께 고생한 이들에게 보상을 주었고 함께 도전한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끝까지 따랐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기회가 생겼을 때 혼자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곁에 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넷째, 불편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은 불편해도 진실을 말해준다. 정주영 회장은 회의 자리에서 아첨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다. 그는 오히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다. 진실은 순간 불편하지만 결국 회사를 살리고 관계를 살린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 때로는 불편해도 사실을 말해주는 친구,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주는 동료, 그 사람이 결국 내 인생을 지켜준다.
그러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정주영 회장의 선택 기준.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는 늘 배우려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들과 있으면 대화만 해도 힘이 났고 문제 앞에서도 용기가 생겼다. 좋은 사람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실패했을 때조차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법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다. 관계는 결국 토양과 같았다. 잡초만 무성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잡초를 뽑고 좋은 흙으로 채우면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우리 삶도 같다. 에너지를 빨아먹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로 채워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그럼 반대로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자신이다. 나는 과연 남을 만한 사람인가? 남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젠가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관계는 결국 거울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가 달라진다. 첫째, 기준 없는 태도는 위험하다. 사람을 잃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분 따라 말하고 상황 따라 태도가 바뀌면 결국 아무도 오래 곁에 있지 않는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는 회의 자리에서든 현장 한가운데서든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좋을 때는 겸손했고 불편할 때도 존중을 잃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믿을 수 있었다. 우리 삶에서도 같다. 약속을 할 때는 웃으며 쉽게 말하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뢰받지 못한다. 결국 곁에는 누구도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기준으로 행동하는가? 둘째,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사람은 흔히 말한다. 믿을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믿을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그는 계약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가볍게 어기지 않았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뒤에 사람을 평가했다. 그 결과 상대도 그에게 책임으로 응답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친구 관계에서 나는 먼저 책임을 졌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핑계보다 결과로 먼저 보여주었는가? 이것이 결국 내가 남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갈라놓는다. 셋째, 내가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신뢰는 좋은 상황에서 생기지 않는다. 불편한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신뢰를 만든다. 정주영 회장은 위기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돈이 막혔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꺼내어 직원들의 월급을 지켰다. 그 한 번의 행동이 수천 명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말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내가 한 말을 지킨 횟수가 곧 나의 자산이다. 우리 삶에서도 이 원리는 같다. 약속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사람을 판단한다. 신뢰를 쌓지 못하면 결국 나는 남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정주영 회장은 거대한 기업을 세웠지만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었다.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지켰는가? 내가 먼저 기다렸는가? 내가 먼저 이 관계를 살렸는가? 그 질문에 답하며 그는 스스로를 다듬었다. 자존심을 지키기보다 원칙을 지키려 했고 순간의 이익보다 긴 신뢰를 택했다. 그 집요한 성찰이 결국 현대를 지켜낸 힘이었다. 4060대의 삶은 이미 많은 사람을 겪은 시간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는 남의 말투에 따라 흔들리는가? 나는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잊는 사람인가? 나는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사람을 오래 남기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남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가 결국 내 곁의 사람을 결정한다. 사람을 고르는 눈을 가졌다면 이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끊어내는 용기다. 관계는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 정리해야 할 때도 있다. 그 결단을 미루면 내 삶이 더 큰 상처를 입는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의 의미, 사람은 흔히 말한다. 오래 알았으니 끊을 수 없다. 정이 있으니 그냥 두자.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사람 잘못 만나면 10년 고생한다. 실제로 그는 오랜 친구와도 결별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 문제에서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정은 있었으나 신뢰는 무너졌다. 그는 인간적 감정보다 원칙을 택했다. 우리의 삶도 같다.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 관계가 결국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내 평판을 무너뜨린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 결단이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따뜻한 길이 된다. 고독의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다. 고독이다. 휴대전화는 조용해지고 자리를 함께 채우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한동안 허전함이 몰려온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홀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순간,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세웠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다시 세운다. 고독은 묻는다. 이제 너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삶은 새 방향을 찾는다. 4060대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할지 다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다지는 시간이다. 정주영 회장은 관계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끊어야 할 때는 과감히 끊었고 선택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졌다. 그 단호함이 현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없이 확장하게 만든 힘이었다. 그는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시간과 기회를 잃는다. 그는 관계를 정리한 뒤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았다. 왜 그 사람을 곁에 두었는지, 어떤 약점이 그 관계를 허용했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자기 성찰 없이는 변화도 없다. 사람을 바꿔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다. 새로운 설계다. 비워낸 자리에 다시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다. 좋은 사람은 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가온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내가 열정적이면 열정적인 사람이, 내가 책임지면 책임지는 사람이 내 곁에 모인다. 우리 삶도 같다. 관계는 운명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다. 오늘 내가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헤어지고, 누구와 평생을 함께할지,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북돋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인가? 그 답을 안다면 행동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차갑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 눈빛, 내 태도, 내 책임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과연 남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약속을 지켰는가? 나는 책임을 나눴는가? 나는 신뢰를 쌓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듯 관계의 원칙을 세우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었다. 이것이 관계를 선택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결론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이 남는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람은 내 시간을 앗아간다. 그래서 관계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잊지 말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사람이다. 내 태도와 눈빛, 내 책임과 신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듯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나 스스로도 남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